현관도어락, 삐, 삐, 열리는 소리. 벌써 왔나? 김 씨는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몸을 일으키려 했다. 여기 있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김 씨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현수의 목소리가 아니다. 현수는 좀 더 부드러운데 이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도둑은 아니야. 비밀번호를 알고 있잖아.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다. 천천히, 마치 제 집처럼 편안하게. 김 씨는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끄고 안방으로 향했다. 양말 씨는 발끝으로만 살금살금. 안방 문이 닫히는 순간 거실에서 남자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소파에 앉는 소리, 무언가 내려놓는 소리, 그리고 통화하는 목소리. 무릎이 떨렸다. 붙박이장을 열고 몸을 숨겼다. 겨울 코트와 두꺼운 이불 사이. 경찰에 신고? 현수에게 전화? 휴대폰은 거실 테이블 위에 있었다. 다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자기 왔어?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 다음 말에 숨이 멎을 뻔했다. 응, 방금 전에 왔어. 옷장 안에서 김 씨는 굳어갔다.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한참 후 현관문 닫히는 소리. 남자가 떠난 것 같았다. 며느리는 냉장고 문을 열고 굳었다. 김 씨가 만들어둔 반찬통들이 가득했다.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장조림. 오늘 아침에 만든 것들. 어머님이 오셨나?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현관으로 달려가 신발장을 확인했다. 김 씨의 낡은 운동화가 놓여 있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작은 방, 큰 방, 화장실, 딸깍, 옷장 손잡이가 내려갔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언제 오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김 씨는 옷장에서 나왔다. 무릎이 아파 절뚝거렸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너한테 묻고 싶다. 누구야 그 남자? 친한 친구예요. 회사 동료가 지갑 찾으러 잠깐 들른 거예요. 입꼬리가 떨렸다. 거짓말할 때 나오는 표정. 김 씨는 연동안 며느리를 보며 알게 된 것이었다. 현관 도어락이 다시 울렸다. 삐삐.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문으로 향했다. 지갑 두고 갔네.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또렷했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공기 속 먼지가 보일 정도로 모든 것이 느리게 움직였다. 며느리의 동공이 커졌다. 김 씨의 심장 소리가 귓가에서 북소리처럼 울렸다. 문이 열리고 남자가 들어왔다. 키가 크고 정장을 입은 데 후반의 남자. 그는 거실로 들어서다가 김 씨를 보고 멈췄다. 어, 어머님이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며느리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다. 남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뒷걸음질 쳤다.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그냥 그 순간 세상이 뒤집혔다. 김 씨는 벌떡 일어서려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고혈압 약을 먹고 있었지만 충격이 너무 컸다. 어머님! 앞으로 꼬꾸라지며 정신을 잃었다. 마지막으로 본 건 며느리의 창백한 얼굴과 남자의 당황한 표정이었다. 그의 손끝이 떨렸다. 김 씨는 눈을 떴다. 하얀 형광등이 천장에서 윙윙거렸다. 낯선 천장의 무늬가 흐릿했다가 선명해졌다. 여기가 어디지? 소독 냄새가 코를 찔렀다. 삐, 삐, 기계음이 들려왔다. 왼쪽 팔꿈치가 쓰라렸다. 팔뚝에 보라색 멍이 번져 있었고 손등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다. 내가 왜 병원에? 기억을 더듬어 보려 했지만 머릿속이 뿌옇기만 했다. 마지막 기억은
옷장 안의 어둠과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뿐이었다. 엄마 옆 의자에서 졸고 있던 아들 현수가 벌떡 일어났다. 정신 드세요? 괜찮으세요? 수염도 깎지 않은 얼굴, 구겨진 셔츠. 아들의 초췌한 모습은 처음이었다. 현수야, 내가 어떻게 해? 엄마 왜 그렇게 조심성이 없으세요?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셨다면서요. 김 씨의 눈이 커졌다. 계단? 네. 어제 저녁에 계단에서 미끄러지셨대요. 집사람이 막 들어왔는데 엄마가 계단에 쓰러져 계셔서 깜짝 놀랐다고. 김 씨는 아들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현수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현수야, 난 계단에 간 적이 없어. 엄마, 의사 선생님 말로는 머리 충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억이 혼란스러울 수 있대요. 아들이 물컵을 건네며 말을 돌렸다. 도 찍었는데 다행히 큰 이상은 없대요. 며칠만 입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 씨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받았다. 차한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정신이 조금 맑아졌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그냥 이상한 꿈을 꾼 것 같아. 그럼 좀 쉬세요. 저는 내일 출근해야 돼서 먼저 가볼게요.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 조심히 가렴. 아들이 나간 후 김 씨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 어딘가에서 삑삑 소리가 울렸다. 현관 도락 소리,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 지갑 두고 갔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눈앞이 번쩍였다. 거실의 냉장고 문, 며느리의 뒷모습, 낯선 운동화, 그 남자의 낮은 웃음소리. 모든 게 생생하게 떠올랐다. 아니야. 이건 꿈이 아니야. 분명히 일어난 일이야. 숨결이 차가웠다. 다음 날 오후시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노크 소리조차 없었다. 김 씨는 눈을 감은 채 누워 발소리로 누군지 알 수 있었다. 며느리 수진이었다. 년 동안 같이 살면서 익숙해진 그 특유의 발소리. 꽃향기가 병실을 채웠다. 비싼 향수 냄새도 함께 풍겨왔다. 어머님. 수진이 작게 불렀다. 김 씨는 천천히 눈을 떴다. 며느리가 커다란 꽃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다. 어머님 깨어 계셨어요? 괜찮으세요? 그래, 좀 나아졌어. 김 씨는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수진이 꽃바구니를 창가에 놓으며 말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빨리 와서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 김 씨는 멍한 표정을 지으며 천장을 바라봤다. 수진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가 다시 부드러워졌다. 그날 저녁에 계단에서 넘어지셨어요. 제가 막 퇴근해서 들어왔는데 계단 밑에 어머님이 쓰러져 계셔서. 계단? 네. 아마 뭘 하러 내려가시다가 미끄러지신 것 같아요. 바닥이 좀 미끄럽거든요. 수진이 과일 봉지에서 사과를 꺼냈다. 칼을 들고 능숙하게 깎기 시작했다. 평소엔 과일 하나 안 깎던 며느리가 오늘은 유난히 친절했다. 차가운 칼날이 섬뜩했다. 어머님, 혹시 그날 다른 건 기억 안 나세요? 수진의 칼질이 멈췄다. 다른 거? 네. 넘어지시기 전에 뭔가 보신 거나 들으신 것 없으세요? 수진의 시선이 김 씨에게 닿았다. 입가에 긴장이 스쳤다. 글쎄,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구나. 정말요? 응. 그냥 갑자기 어지러웠던 것 같은데 수진의 어깨가 내려갔다. 안도. 그럼 다행이네요. 아, 이상한 걸 보셨을까 봐 걱정했어요. 이상한 거 아니야. 그냥 혹시나 해서. 수진이 사과를 내밀었다. 고맙구나. 김 씨의 눈가가 떨렸다. 어머님,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그리고 어머님, 혹시 누가 뭐 물어보면 그냥
계단에서 넘어지셨다라고만 하세요. 왜? 아니, 그게 보험 처리도 있고 괜히 복잡해질 수 있어서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았다. 수진이 일어섰다. 그럼 저 이만 가볼게요. 현수 오빠가 저녁에 올 거예요. 수진아, 수진이 돌아봤다. 네. 넌 행복하니? 수진의 얼굴이 굳었다. 네. 갑자기 왜 그냥 물어본 거야? 우리 현수가 잘해주니? 네. 물론이죠. 현수 오빠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라.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니? 김 씨는 속으로 삼켰다. 그래, 가봐라. 수진이 나간 후 병실엔 꽃향기만 남았다. 김 씨는 핸드폰을 들었다. 현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들, 오늘 저녁에 꼭 와줄래? 할 얘기가 있어. 저녁 시가 넘어서야 현수가 병실 문을 열었다. 풀린 넥타이, 팔꿈치까지 걷어 올린 와이셔츠.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엄마 늦어서 죄송해요.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괜찮아. 와줘서 고맙다. 현수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다. 저녁은 드셨어요? 병원 밥 먹었어? 너는? 저는 아직 괜찮아요. 김 씨는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CL. 이마에 잔주름이 보였다. 회사 일에 치여 사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현수야. 네. 엄마 문 좀 닫고 와봐. 현수가 문을 닫았다. 복도에서 들려오던 발소리가 멀어졌다. 가까이 와. 할 얘기가 있어. 현수가 침대 옆으로 다가왔다. 김 씨는 목소리를 낮췄다. 나 다 기억나. 현수의 눈이 커졌다. 네. 뭐가요? 그날 밤, 내가 쓰러진 날. 김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집에 데려왔어. 현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엄마, 그게 무슨... 내가 옷장에 숨어서 다 봤어. 그 남자가 우리 집 번호를 누르고 들어왔고 수진이가 오빠라고 불렀어. 현수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 손이 떨렸다. 엄마, 정말 확실해요? 그래. 그리고 내가 쓰러질 때 수진이가 나를 봤어. 그 표정을 난 잊을 수가 없어. 김 씨는 눈을 감았다, 떴다. 근데 다들 내가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하잖아. 수진이가 거짓말을 하는 거야. 현수가 머리를 감싸 쥐었다. 이건, 이건 말이 안 돼요. 수진이가 왜... 현수야? 김 씨가 아들의 팔을 잡았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면 안 돼. 왜요? 이건 명백한 불륜이고 엄마를 다치게 한 거잖아요. 증거가 없어. 집안에도 없고 목격자도 나밖에 없어. 68살 시어머니 말을 누가 믿겠니? 현수가 이를 악물었다. 그럼 어떡해? 시간이 좀 필요해. 증거를 모아야 해. 김 씨는 베개 밑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메모지에 뭔가를 적어 놓은 것이었다. 내가 생각을 좀 해봤어. 그 남자 수진이가 자주 만나는 사람일 거야. 우리 집 번호를 알 정도면. 현수는 수첩을 받아 읽었다. 엄마, 그리고 현수야. 내 장인, 장모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잖아? 네. 이 일이 알려지면 너도 힘들어질 거야. 그 집안이 가진 힘이 얼마나 큰지 너도 알잖아. 현수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내가 다치는 건 못 봐. 김 씨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신중하게 움직여야 해. 섣불리 나섰다가는 오히려 우리만 당해. 바로 그때 현수가 입을 열었다. 엄마, 혹시 엄마가 착각하신 건 아닐까요? 김 씨의 손이 멈췄다. 뭐라고?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잖아요. 머리 충격 때문에 기억이 왜곡될 수 있다고. 혹시 꿈이었거나. 김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까지, 너까지 나를 안 믿는 거니? 엄마 그게 아니라. 난 분명히 봤어. 그 남자가 우리 집에 들어왔고 수진이가 그를 맞이했어. 그리고 내가 쓰러졌을 때 김 씨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해의 눈빛을 봤어. 놀란 것도 아니고 걱정스러운 것도 아니었어. 그냥 계산하는 눈이었어. 현수가 엄마의 손을 잡았다. 죄송해요, 개기 엄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현수야. 김 씨가 아들을 똑바로 봤다. 네가 나를 믿지 않으면 이 세상에 내 편은 아무도 없어. 정말 아무도. 그 말이 현수의 가슴을 찔렀다. 믿어요. 엄마 말 믿어요. 정말? 네. 엄마가 거짓말할 리 없잖아요. 김 씨는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그래, 고맙다. 침묵이 흘렀다. 병실 밖에서 회진 도는 의사의 발소리가 지나갔다. 엄마 제가 알아볼게요. 조심스럽게. 현수야. 네. 힘들면 그냥 모른 척 해도 돼. 엄마는 괜찮아? 현수는 엄마를 바라봤다. 년을 살아온 엄마. 주름진 얼굴에도 단단한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다음 날 오전시 현수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아파트 관리 사무소로 향했다. 어젯밤 한숨도 못 잤다. 엄마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관리사무소 문을 열자 박경비가 신문을 읽고 있었다. 현수 씨, 안녕하세요. 평일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안녕하세요, 박경비님. 어머니 때문에 좀... 아, 맞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계단에서 넘어지셨다면서요? 현수는 망설였다? 계단.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구나. 네,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런데 경비님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뭔데요?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집 층이랑 엘리베이터요. 박경비가 일어났다. 목요일 저녁이요. 그는 머리를 긁적였다. 아, 맞아. 그날 저녁에 좀 이상한 일이 있었지. 현수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이상한 일이요? 남자 하나가 호로 들어갔는데 부인이랑 따로 왔더라고요. 처음엔 친척인가 했는데 박경비가 모니터를 켰다 마우스를 움직여 지난주 파일을 찾았다. 저녁 10분.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어요. 키가 크고 모자를 눌러쓰고 남자는 주변을 살피더니 자연스럽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현수의 손끝이 떨렸다. 여자의 웃음소리가 날카롭게 현수의 고막을 찔렀다. 핸드폰 너머 밝고 경쾌한 목소리. 떨리는 손끝이 간신히 붙잡은 액정 위에서 미끄러졌다. 년간의 결혼 생활, 그 설렘과 행복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 엘리베이터는 층에서 멈췄다. 복도 김 여사의 집 앞. 초인종을 누르기 전 현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혹시 무언가를 보셨을까? 딩동. 누구세요? 저 현수예요. 낡은 현관문이 열리고 앞치마를 두른 김 여사가 나타났다. 어머, 현수 씨, 웬일이에요? 어머니 때문에 여쭤볼 게 있어서요. 김 여사의 눈빛이 걱정으로 물들었다. 아이고, 어머니 괜찮으세요? 혹시 뭐 보셨어요? 김 여사는 현수를 안으로 이끌었다.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이 차갑게 식어버린 그의 손을 녹였다. 구급차 소리에 나가봤더니 어머니가 들것에 실려 가시더라고. 현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남자도 보셨어요? 김 여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 그 남자. 그냥 가버렸어요. 수진이는 구급대원한테 남편 올 거예요. 라고 하던데. 그 남자 얼굴은 기억 안 나세요? 모자를 깊게 눌렀어서 잘 안 보였어요. 근데 향수 냄새가 아주 강했어. 비싼 향수 같던데. 아, 그리고 손목에 시계를 차고 있었는데 되게 반짝거렸어요. 은색이었나?
감사합니다. 정말 도움이 됐어요. 현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현수 씨, 괜찮아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주차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청은망은이었다. 엄마의 말이 사실이었다. 수진에게 다른 남자가 있었다. 차에 시동을 걸자 백미러 속 낯선 얼굴이 그를 노려보는 듯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저녁 시 회사에서 돌아온 현수는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엔진을 껐지만 몸은 굳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그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 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소파에 앉아 와인잔을 든 수진. 평온한 얼굴로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왔어? 수진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현수는 구두를 벗었다. 붉은 매니큐어가 칠해진 발톱.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 밥 먹었어? 회사에서 먹었어. 짧은 대화가 끝나자 수지는 다시로 시선을 돌렸다. 안방으로 들어간 현수는 넥타이를 풀며 거울을 봤다. 넥타이. 거울 속 남자는 짙게 드리워진 그림자처럼 지쳐 있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다시 거실. 현수는 수진의 옆에 앉았다. 일부러 더 가까이. 뭐 봐? 그냥 드라마? 화면 속 불륜 드라마가 아이러니하게 펼쳐졌다. 수진아. 왜요? 그날. 엄마가 넘어지던 날. 수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와인잔이 테이블에 놓였다. 왜 그래요? 그때 당신 혼자 있었어? 수진이 처음으로 현수를 바라봤다. 당연하죠. 왜 그래요? 그냥 엄마가 계단에서 넘어졌다라는 게 좀 이상해서. 뭐가 이상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엄마가 밤에 계단을 내려갈 일이 없거든. 어머님도 사람인데 깜빡하실 수 있죠. 현수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혹시 이 사람 알아? 캡처 화면. 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몰라요? 누군데요? 그날 저녁에 우리 아파트에 왔던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집 번호를 알더라고. 침묵이 흘렀다. 수진이 와인잔을 들었다. 떨리는 손. 당신, 뭐 하는 거예요? 뭘? 나 의심하는 거예요. 수진이 벌떡 일어섰다. 어머님 일로 다들 스트레스인 건 알겠는데 이상한 의심은 하지 마요. 의심이 아니라 그냥 물어본 거야. 물어본 거? 수진이 비웃었다까지 확인하고 당신이 거짓말하니까 확인한 거지. 내가 뭘 거짓말했다고요? 그 남자 누구야?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수진은 머리를 쓸어 올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 그래요? 알았어요. 뭘 알았다는 거야? 그날 회사 동료가 왔었어요. 서류 전달하러. 회사 동료? 네. 급한 서류가 있어서 집으로 가져다 준 거예요. 현수는 수진의 눈을 꿰뚫어 볼 듯 쏘아봤다. 회사 동료가 우리 집 번호를 알아? 내가 알려줬어요. 들어와서 기다리라고. 왜? 왜긴 왜요? 밖에서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애선 드라마가 흘러나왔지만 두 사람 모두 화면을 보지 않았다. 현수 씨. 수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해요. 뭘? 이런 의심. 추궁. 그만하라고요?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야? 진실. 수진이 다가왔다. 현수 앞에 바짝 섰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현수 씨, 우리 그냥 이렇게 살아요. 무슨 말이야? 모른 척하고 살자고요. 그 말의 의미를 현수는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당신도 깨끗하지 않잖아요. 회사에서 장인 어른 밑에서 일하면서. 수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우리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 어디 있어요? 수진은 고개를 돌렸다.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우리가 년을 함께 살았는데, 현실 좀 봐요. 우리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현수는 혼자 거실에 남겨졌다. 흐릿한 화면. 손 안에 핸드폰이 무겁게 느껴졌다. 현수는 회사 주차장에 차를 세워둔 채 운전대를 잡고 앉아 있었다. 집을 나온 지 벌써 2시간이 훌쩍 지났다. 우리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수진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 대중반 부장 승진을 앞둔 중견 간부. 장인어른 회사의 핵심 인재.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아왔나. 핸드폰 화면을 켰다. 엄마라는 이름이 맨 위에 떠 있었다. 전화를 걸까 말까.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았다. 엄마한테 뭐라고 말하지? 수진이가 거의 인정했다고. 며칠 후 토요일 오전 현수는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무거운 발걸음. 정 부장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다. 장례식장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섰다. 형이 그렇게 어머니 얘기를 하더니 이렇게 갑자기 가실 줄은. 코끝을 찌르는 향 냄새. 조문객들로 붐비는 빈소. 정 부장이 상주 자리에 앉아 있었다. 퉁퉁 부은 눈. 형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현수가 고개를 숙였다. 고맙다, 현수야. 정 부장의 목소리가 심하게 쉬어 있었다. 그의 손끝이 떨렸다. 마지막 순간 그의 손을 잡으며 겨우 지켜냈다. 다행이라고. 정 부장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스쳤다. 조문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그는 차 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다. 형, 아직 안 갔어? 현수가 옆에 섰다. 형, 하나만 물어봐도 돼? 어머니께 제일 후회되는 게 뭐야? 정 부장은 담배를 짓밟아 껐다. 얼굴이지. 얼굴? 그래. 얼굴 한 번 더 볼 걸. 맛있는 거 한 끼 더 사 드릴 걸. 손 한 번 더 잡아 드릴 걸. 정 부장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다 평범한 일상인데 그게 사라지니 제일 그리워. 현수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들아, 일 그만하고 밥 먹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다음에요. 늘 그렇게 답했지. 정 부장이 현수를 붙잡았다. 다음은 없더라. 그날도 그랬어. 병원에서 옆에 있어 달라는데 회의 때문에 나왔어.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정 부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목소리가 떨렸다. 그게 마지막인 줄 알았으면 회사 따위. 현수야, 왜 이런 말 하는지 알아? 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정 부장이 현수의 어깨를 잡았다. 어머니 편들어 무조건 후회 없이 회사, 돈, 그런 건 나중에 다시 벌 수 있어. 하지만 부모님은 말을 잊지 못했다. 현수는 정 부장을 보며 결심했다. 이제 정말 끝낼 때가 왔다. 장례식장을 나와 채 올랐다. 핸드폰을 꺼내 김진수 탐정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김진수 탐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의뢰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아내의 불륜 증거를 찾아주세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알겠습니다. 언제 한번 만나 뵐까요? 지금 가도 될까요? 네, 주소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의 장례식장이 점점 멀어졌다. 형 말이 맞아? 다음은 없어. 엑셀을 밟았다. 중요한 건 엄마였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내 편은 아무도 없어.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 제가 다 밝힐게요. 탐정사무소 문을 열자 귀퀴한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낡은 소파와 서류 더미가 쌓인 책상. 어서 오세요. 현수 씨죠?
대중반의 탐정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다. 김진수 탐정입니다. 전직 경찰 출신입니다.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현수는 소파에 앉았다. 가죽이 갈라진 자국이 세월을 말해 주고 있었다. 전화로 대략 듣긴 했습니다만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탐정이 노트를 펼쳤다. 현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제 아내가 외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영상이 있습니다. 낯선 남자가 저희 집에 드나드는. 현수는 를 꺼내 건넸다. 탐정이 컴퓨터에 를 꽂고 영상을 확인했다. 이 남자. 얼굴은 안 보이네요. 모자를 눌렀어서. 목요일 저녁이군요. 목요일에 특별한 일정이 있으신가요? 제가 야근하는 날입니다. 늦게까지 회사에 있죠. 계획적이네요. 탐정이 영상을 다시 돌려봤다. 이 남자 키가 넘어 보이고 체격이 좋네요. 운동하는 사람 같은데. 그렇게 보이나요? 네. 걸음걸이를 보세요. 군인이거나 운동선수 출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탐정이 화면을 정지시켰다. 그런데 현수 씨, 이것 말고 다른 이유도 있으신가요? 의심하게 된 현수는 망설였다. 엄마 얘기를 해야 할까? 사실 저희 어머니가 그날 집에 계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탐정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쓰러지셨다고요? 네. 그런데 아내는 어머니가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하는데 어머니는 그게 아니라고. 현수는 목이 메었다. 제 아내가 밀었을 수도 있다고. 탐정이 펜을 내려놓았다. 이건 단순 불륜이 아니네요. 증거는 없어요. 집안엔 도 없고. 그래서 저한테 오신 거군요. 탐정이 서랍에서 계약서를 꺼냈다. 일단 불륜 증거부터 확보하죠. 그 남자가 누군지,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네. 그리고 현수 씨,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뭐요? 장인어른이 누구신지 알아도 될까요? 현수가 놀란 눈으로 탐정을 쳐다봤다. 왜 그게... 박수진 씨 아버지가 그룹 박사장이시죠? 어떻게? 탐정이 씁쓸하게 웃었다. 저도 뉴스 봅니다. 재벌가 사위로 유명하시잖아요. 현수는 고개를 숙였다. 네, 맞아요. 그럼 더 조심해야겠네요. 그쪽에서 눈치채면 각오하셔야 합니다. 탐정이 현수를 뚫어지게 봤다. 정말 끝까지 가실 건가요? 이런 거대한 힘과 맞서서.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현수의 대답은 단호했다.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대신 비용이 좀 들 겁니다. 얼마든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탐정이 책상 서랍에서 작은 기기를 꺼냈다. 녹음기예요. 작아서 주머니에 넣고 다녀도 티 안 납니다. 이걸로 부인과 대화할 때, 장인어른 만날 때 항상 켜두세요. 이건 서비스. 현수는 녹음기를 받아들었다. 사무실을 나온 현수는 복도에서 잠시 멈춰섰다. 손에 든 녹음기가 무겁게 느껴졌다.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아내를 감시하고 녹음하고, 하지만 병원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생각하니 망설임은 사라졌다.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 회사 빌딩층. 현수는 장인어른의 사무실 앞에 섰다. 손에는 탐정이 준 파일이 들려 있었다. 일주일 동안 모은 증거들. 사진, 통화 내역, 호텔 영수증. 박준호, 수진의 대학 동창. 현재 헬스클럽 운영. 탐정의 보고서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다. 들어와. 장인어른의 굵은 목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오후 햇살이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 권력의 높이였다. 박 사장은 가죽 의자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평소보다 더 정교하게 맨 넥타이, 번쩍이는 롤렉스 시계,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백발. 그래, 무슨 일이야? 장인 어른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현수는 서서 파일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이게 뭔가? 박 사장이 안경을 쓰고 파일을 열었다. 박 사장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자네?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수진이의 불륜 증거입니다. 불륜? 박 사장이 사진을 내던졌다. 이딴 사진 가지고 와서 내 딸을. 현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이건 어머니가 쓰러진 날의 입니다. 그 남자가 우리 집에 있었고 어머니는 그 직후에 쓰러지셨습니다. 박 사장이 천천히 일어섰다. 키가 큰 그의 그림자가 현수를 덮었다. 차가운 침묵. 자네가 지금 뭘 하는지 알고 있나? 네, 알고 있습니다. 내 딸을 고발하겠다고 장인 어른께 알리겠다는 건가? 박 사장의 고함이 사무실을 찢었다. 책상을 넘어 쏜살같이 다가온 그의 눈은 핏발로 번들거렸다. 찰싹. 섬광처럼 빠른 손이 현수의 뺨을 강타했다. 찢어진 입술, 불타는 뺨. 협박인가? 박 사장의 얼굴이 흉물스럽게 일그러졌다. 협박이 아닙니다. 현수는 욱신거리는 뺨을 감싸 쥐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박 사장이 코웃음을 쳤다. 이 좁아터진 바닥에서 내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 내 말 한마디면 내 인생은 끝이야.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덤벼. 박 사장이 멱살을 움켜잡았다. 내가 널 아끼지 않았다고 생각해. 지난 세월 동안 널 어떻게 키웠는데 장인 어른이 내가 누구 덕에 이 자리까지 왔는지 알아? 네 덕분이야. 내 사위라서. 현수는 숨을 삼켰다. 그래서 더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박 사장이 멱살을 놓았다. 내 은혜를 갚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그는 등 돌려 책상에 주저앉았다. 진실? 네가 말하는 진실이 뭔데? 수진이가 바람을 피우고 있고 어머니를 다치게 했다는 겁니다. 증거는 여기 다 있습니다. 박 사장이 파일을 집어들었다. 한 장 한 장 넘기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서랍에서 라이터를 꺼냈다. 이런 건 증거가 아니야. 찰칵 불꽃이 솟아올랐다. 이딴 종이 쪼가리로 뭘 증명하겠다고. 하지만 박 사장은 태우지 않았다. 라이터를 내려놓고 현수를 쏘아봤다. 네 생각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우리 가족이 치러야 할 대가가 엄청날 수도 있어. 계단에서 넘어진 치매 노인. 그게 세상이 아는 진실입니다. 어머니는 치매가 아닙니다. 그래? 그럼 법정에서 증명해봐. 네가 우리 로펌을 이길 수 있겠어? 박 사장이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다. 그리고 네가 간과하는 게 하나 있어. 뭡니까? 병원, 언론, 법원. 내 손이 안 닿는 곳이 없어. 그래서요? 내 어머니 지금 중앙병원에 계시지. 현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가 한마디 하면 오진이 될 수도 있고 의료사고가 날 수도 있어. 이게 현실이야. 현수야. 박 사장이 다시 의자에 앉았다. 그러니까 조용히 덮어. 모른 척하고 어머니가 다친 것도 모른 척하라고요. 그래. 못합니다. 현수는 문으로 향했다. 내일부터 출근 안 하겠습니다. 사표는 우편으로 보내드리죠. 여기서 나가면 끝이야. 박 사장의 고함이 등 뒤를 찔렀다. 다시는
이 바닥에 발못 붙인다. 탐정의 차는 회사 건물 맞은편 어둠 속에 녹아 있었다. 고층 사무실 유리가 희미하게 빛을 삼켰다 뱉어냈다. 탐정은 렌즈가 긴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렌즈 너머 박 사장의 사무실이 선명하게 들어왔다. 며칠 전부터 봐둔 자리였다. 이 각도면 사무실 내부 조명이 반사되지 않아. 렌즈를 살짝 틀었다. 모니터 안에서 두 사람의 실루엣이 뚜렷해졌다. 서류 파일을 든 현수, 팔짱을 낀 박 사장. 탐정은 숨을 멈추고 초점을 맞췄다. 지금이야. 찰칵. 셔터 소리가 침묵을 찢었다. 박 사장이 일어서서 책상을 돌아 나왔다. 거대한 그림자가 현수를 덮쳤다. 손이 번쩍 들리더니 찰싹 현수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다. 탐정은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다. 찰칵. 박 사장의 얼굴엔 끓어오르는 분노가 현수의 얼굴엔 핏자국과 함께 당혹감이 번졌다. 탐정은 화면을 확대했다. 좋았어. 완벽해. 녹음기에서 잡음 섞인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탐정은 다이얼을 돌려 음량을 높였다. 위협과 오만이 뒤섞인 목소리. 계단에서 넘어진 치매 노인. 그게 세상이 아는 진실이야. 이 바닥에서 한번 찍히면 탐정의 눈빛이 흔들렸다. 됐어. 탐정은 노트북을 열어 백업을 시작했다. 현수가 맞는 장면. 손이 올라가는 찰나. 일그러지는 얼굴. 마지막으로 창밖을 응시했다. 박 사장은 여전히 현수를 노려보고 있었다. 탐정은 천천히 카메라 덮개를 닫았다. 이 정도면 충분해.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다. 곧 세상은 이 조용한 건물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게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서울 도심의 공기가 묘하게 팽팽했다. 회색 하늘 아래 사람들은 분주히 걸었지만 모두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화면에는 같은 영상이 반복되고 있었다. 중견기업 박 사장, 폭행 및 회사 비리 의혹, 기자의 단호한 목소리와 함께 흐릿한 모자이크 영상이 떴다. 장인이 손을 들어 현수를 내리치는 충격적인 장면. 녹음 파일 속 육성이 이어졌다. 계단에서 넘어진 치매 노인. 그게 세상이 아는 진실이야. 이 바닥에서 한 번 찍히면 화면 하단의 자막이 붉은 글씨로 깜빡였다. 가족 폭행 및 증거 은폐 의혹. 뉴스는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커피숍, 버스, 사무실 어디서든 사람들은 숨죽여 속삭였다. 저 사람 사위 때린 거 진짜래? 며느리 불륜까지 있었다던데? 박 사장 완전 끝났대. 같은 시각 회사 층. 유리벽 안쪽에서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문 앞엔 마이크를 든 기자들이 겹겹이 에워쌌고 박 사장의 비서는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 문을 막고 있었다. 사장님, 기자들을 피하시죠. 피하긴 어디로 피하라는 거야. 박 사장은 손바닥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쿵. 그의 얼굴엔 밤새도록 잠 못 이룬 고통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넥타이는 비뚤어졌고 셔츠 단추 하나가 풀려 있었다. 컴퓨터 화면 속 뉴스를 보던 그의 손이 격렬하게 떨렸다. 이걸 누가 흘린 거야? 비서는 말을 잇지 못했다. 지금 내부에서 조사 중인데 지금 그런 게 문제가 아니잖아. 박 사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바깥에선 기자들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져댔다. 박 사장님, 폭행 사실 인정하십니까? 가족 간 재산 분쟁 사실입니까? 며느리 불륜 은폐 관련해서 한 말씀만. 창문 너머로
마이크가 거대한 파도처럼 들이닥쳤다. 박 사장은 거칠게 커튼을 닫았다. 그의 어깨가 잘게 떨렸다. 비서는 공포에 질린 듯 고개를 깊이 숙였다. 사장님, 사회 이사님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필요는 없어 내가 알아서 정리할 거야. 박 사장은 망설이며 전화기를 들었지만 화면 속 거래처 7곳 연락 두절이라는 섬뜩한 문자 알림이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로비는 술렁였다. 뉴스에서는 연신 박 사장의 이름이 쏟아졌다. 사는 현재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사무실 문이 닫혔다. 박 사장은 벌떡 일어섰다. 책상 위에는 신문 조각과 보도 자료들이 흩뿌려져 있었고 모니터에는 뉴스 속보가 번뜩였다. 똑똑 문이 열렸다. 아버지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언론에서 저까지 추적하는 것 같아요. 기자들이 집 앞에도 입 닥쳐 전부 내 탓이야. 박 사장의 고함에 수진은 뒷걸음질 쳤다. 저 때문에요? 박 사장은 맹렬하게 다가갔다. 내년 때문에 회사가 이 지경이 되고 온 사회가 들끓고 주가가 반토막이 났어. 내가 이 자리에서 끌려나가는 꼴을 보고 싶어서 환장을 했냐? 그의 손이 올라갔다. 짝! 수진의 고개가 돌아갔다. 아버지, 전 정말 몰랐을 뿐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수진은 울먹였지만 억울함이 컸다. 몰라?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거냐? 네 철없는 놀이 때문에 이 집안 전체가 무너지고 있어. 대체 무슨 끔찍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온 거냐? 네가 한 짓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야. 박 사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이제부터 모든 걸 내가 알아서 처리할 거다. 넌 당분간 해외로 나가 쥐 죽은 듯이 숨어 있어. 상황이 조용해질 때까지 내 눈앞에 얼씬거리지 마. 아버지, 저는 박 사장이 책상을 내리쳤다. 수지는 눈물을 훔치며 가방을 움켜쥐었다. 문가에 멈춰선 그녀가 물었다. 그럼 현수 오빠는요? 박 사장은 싸늘하게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놈은 이제 더 이상 내 사위도 아니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날 밤 텅 빈 인천공항 출국장. 마일라인 탑승 수속 중입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여권을 꺼내 들었다. 무표정한 얼굴로 출국 심사대를 지나쳐 걸어갔다. 현수는 텔레비전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다. 승리의 기쁨도 복수의 통쾌함도 없었다. 오래된 피로와 깊은 슬픔만이 드리워져 있었다. 끝난 게 아니라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겠지. 그는 중얼거렸다. 건물 밖에서는 셔터 소리가 터져 나왔다. 햇살이 새우며드는 병실 안. 텔레비전에서는 오전 뉴스가 흘러나왔다. 사박 사장 정계를 뒤흔든 로비 사태. 김 씨는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꺼버렸다. 고요한 병실 안에는 산소 호흡기 소리만이 울렸다. 이제 됐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포개며 숨을 골랐다. 똑똑. 현수가 병실 안으로 들어왔다. 굳게 담은 입술, 검은 정장, 차분한 표정. 퀭한 눈가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다. 엄마? 현수의 짧은 한마디에 김 씨가 고개를 들었다. 왔니? 현수는 어머니 옆에 앉았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현수는 화면을 확인하고 미간을 찌푸렸다. 피의자 박수진, 필리핀 마닐라, 공항 출국 확인. 현지 도착 후 현재 행방 불명. 무거운 정적이 병실 안을 채웠다. 에어컨 바람에 하얀 커튼이 흔들렸다. 김 씨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래, 결국 그렇게 되는구나. 엄마 도망쳐도 진실은 언제나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법이야. 사람은 절대로 자기 그림자보다 먼저 도망칠 수 없어. 김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억겁의 세월이 느껴졌다. 이제 곧 그 애비도 마땅한 벌을 받게 되겠지. 현수는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감싸 쥐었다. 엄마 죄송해요. 너무 늦었어요. 아니야. 결코 늦지 않았다. 진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에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법이니까. 김 씨가 미소 지었다. 현수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어머니의 손등에 이마를 댔다. 늦은 밤, 한적한 카페.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현수는 커피잔을 쥔 채 입을 다물고 있었다. 맞은편에는 박 사장의 변호사 초혜 씨가 앉아 있었다. 박 사장님께서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부디 이 일은 여기서 깨끗하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변호사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따뜻함은 없었다. 재판이 다시 열리더라도 이미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고 진술해 주시면 모든 게 깔끔하게 끝납니다. 현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커피잔 위로 피어오르는 김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건 합의금입니다. 변호사는 봉투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금액은 충분히 넉넉합니다. 어머님 치료비는 물론이고 앞으로의 생활비까지 모든 걸 다 포함한 액수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평생 동안 만져보지도 못할 엄청난 금액이죠. 박 사장님은 곧 병원에 입원하실 겁니다. 최근 건강이 악화되셨습니다. 언론에서도 이미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가정 내 불화 정도로 축소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모든 걸 그만두시는 게 모두에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현수는 침묵을 깨고 고개를 들었다. 이 돈을 받으면 정말 모든 게 조용해지겠군요. 변호사는 미소 지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더 이상 상처를 남기지 않고 모든 걸 깔끔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현수는 망설이다 봉투를 쥐었다. 그리고 숨을 내쉬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현명하신 판단입니다. 곧 이혼 합의서를 보내드릴 겁니다. 복잡한 재산 분할 절차 없이 간단하게 도장만 찍으시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싸늘한 기운이 카페 안을 메웠다. 현수는 봉투를 가방에 넣었다. 그의 손끝이 떨렸다. 며칠 후 새벽. 현수는 트렁크에 어머니의 짐을 실었다. 김 씨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성경책이 들려 있었다. 현수야, 정말 모든 게 다 끝난 거니? 네, 엄마.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어요. 그래, 그럼 됐다. 라디오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다. 박 사장은 최근 급격한 건강 악화로 인해 결국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김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저 사람은 아픈 척하는 모습도 참 곱네. 차가 도심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다. 새벽 공기가 부드러워졌다. 창밖에는 푸른 들판이 빛나고 있었다. 이윽고 작은 시골 마을 어귀, 흰색층 주택이 나타났다. 짙은 회색 지붕, 커다란 창문. 잔디밭에는 어린 나무들이 흔들리고 있었다. 바로 여기에요. 현수가 차를 세웠다. 지은 지 얼마 안 된 집이에요. 집주인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외국에 오랫동안 나가 계셔야 해서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내놓으셨어요. 김 씨는 문턱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섰다.
차가운 공기가 맴돌았다. 따뜻한 바닥, 희미한 새집 냄새. 아이고, 깨끗하네. 이런 데를 다. 그녀는 창문을 열었다. 넓은 들판이 눈에 들어왔다. 부드러운 바람, 쏟아지는 햇살. 숨결이 차가웠다. 현수야, 이제야 숨이 좀 놓인다. 떨리는 목소리. 이제부터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요.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그래, 그렇게 살자. 그게 대답은 짧았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